안녕하세요. 재테크메이트입니다. 24년 11월 주식 시장이 마감이 되면서 제 개인 연금 투자는 50개월 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시작했다고 생각했던 개인 연금 투자가 어느덧 50개월이 지나게 되었는데 연금 투자가 길고 지루하다는 느낌은 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 같습니다. 미국 ETF에 투자를 시작한 지 50개월이 지난 제 연금 계좌 잔고는 1억 8,6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11월 달 수익은 3.25%로 금액으로는 약 580만 원입니다. 지난 10월과 11월은 제 월급보다도 더 큰 금액을 연금으로 벌어들이게 되면서 돈이 알아서 일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24년 연간 기준으로는 수익률 21.63%, 금액으로는 약 3,1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11개월간 월 평균 약 280만 원 정도의 수익을 기록한 셈인데 훌륭한 맞벌이 상대를 두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든든한 느낌입니다. 2개월 전 미국 ETF 투자가 만으로 정확히 4년 차를 맞이하면서 계좌 인증을 한번 했었는데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인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2달 전만 하더라도 제 연금 계좌 잔고가 약 1억 6,800만 원이었지만 2달이 지난 현재는 약 1억 8,600만 원으로 2달간 약 1,900만 원의 잔고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달간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들은 환율 급등의 영향으로 인해 미국 직투에 비해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게 되었는데 그런 영향으로 제 연금 계좌 잔고도 2달간 급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 연금 잔고 증가에는 수익률 영향도 있지만 지난 11개월간 쉬지 않고 꾸준히 계좌에 납입을 한 점도 주요했습니다. 개인 연금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 원입니다. 저는 최근에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비과세용으로 추가로 개설을 했고 연금저축펀드 계좌 2개와 IRP 계좌를 합쳐 저는 11월까지 총 1,730만 원을 납입했고 남은 한 달간 70만 원을 납입하게 되면 연간 납입 한도를 모두 채우게 됩니다. 지난 50개월간 연금 투자를 해오면서 연간 납입 한도를 풀로 채우는 건 올해가 처음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ISA 계좌까지 포함한다면 저는 절세 계좌에 올해 11개월간 총 2,105만 원의 금액을 납입했습니다. 3인 가족의 외벌이 가장이다 보니 연금 납입 한도 1,800만 원을 모두 채우고 거기에 ISA 계좌까지 한도를 채우기에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한 결과 연간 2천만 원을 넘어선 금액을 적립한 저 자신을 칭찬해 봅니다. 누적 50개월간 연금 계좌 평가손익 추이입니다. 21년경에는 연금저축 보험을 약 10여 년간 납입했던 금액을 연금저축 펀드로 이전하면서 본격적으로 연금 자산이 불어나기 시작했고 23년 1월부터는 DB형 퇴직연금을 DC형으로 전환하면서 연금 잔고가 처음으로 1억을 돌파했습니다. 24년 11월 기준으로 현재 연금 잔고가 약 1억 8,600만 원인데 연금 잔고가 1억을 넘기고 약 2년여 만에 2억을 넘길 수 있을지는 제 자신만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한 달이 남은 24년도에 약 1,400만 원 잔고가 상승할 수 있을지 나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50개월간 수익률과 평가금액 차트를 그려봤습니다. 파란색의 수익률 차트를 보면 오히려 수익률 자체는 연금 투자를 시작했던 초기에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더 큰 금액이 적립되어 있었다면 수익 금액 자체가 매우 컸겠지만 이때 당시에도 미국 주식은 고점 논란이 있던 상태였고 우리가 미국 ETF를 적립하는 것 자체가 우상향에 대한 믿음인데 제가 주식을 매수하는 대부분의 순간에 미국 주식은 고점을 기록 중이어야만 오히려 우상향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시점과 관계없이 꾸준히 적립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잔고가 꾸준히 커지다 보니 지난 10월에 평가금액 자체로는 900만 원을 넘기면서 역대 최고 성과를 기록했고 이번 달에도 600만 원에 가까운 수익을 기록한 걸 보면 주식 시장의 급등 타이밍은 내가 맞출 수 없다는 것과 시장에 항상 머무르게 되면 이런 달콤한 급등장을 모두 맛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개인 연금 계좌에 보유 중인 종목들의 비중입니다. 목표한 비중을 맞춰 나가기 위해 미국 배당 다우존스 종목들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 최근 한 달 정도 반도체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반도체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안전자산을 포함한 전체 자산 종목 비중입니다. DC형 계좌에서 안전자산의 비중이 50%를 넘다 보니 아직까지
가지 전체 잔고 중에서는 안전자산의 비중이 가장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안전자산 중에서 파킹 ETF를 매월 매도하면서 미국 ETF로 자산을 이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전자산의 비중이 이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달간 역대급 수익을 기록할 수 있던 거에 매우 놀라웠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안전자산의 비중을 위험자산, 즉 S&P 500, 미국 배당 다우존스, 나스닥 등으로 옮겨나갈 예정입니다. 지난 2달간 제가 보유했던 종목들의 매수 이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배당 다우존스 종목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지난 2달간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200주 추가 매수했습니다. 그 외 에이스 미국 S&P 500을 64주 매수했고 나스닥 20주, 반도체 20주, 그리고 기타 빅테크 주식들을 소량 매수했습니다. 제 연금 계좌 인증과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바로 노후 준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근 들어 주변 지인들과 유튜브나 여러 영상 매체에서 노후 준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말들을 많이 해줬습니다. 특히 영상에서 조기 은퇴를 했다는 분들이나 부동산으로 수십억, 수백억을 벌었다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싱글이거나 딩크족으로 아이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박탈감이 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를 양육하며 외벌이 가정이라도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얘기로 얼마 전 통계청에서 24년 3분기 가계 동향 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소득 상위 20%를 제외하면 소득 4분위의 경우에도 한 달 가계 지출의 흑자 금액이 145만 원에 불과한데 이러한 부분 때문에 노후 준비가 힘들다고 말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계 동향 조사 발표를 보면서 실제 데이터도 그럴지 그리고 노후 준비를 위해 어떤 점이 필요한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가계 동향 조사를 보면서 가장 의아했던 점은 아이를 양육하느라 노후 준비를 하기 어렵다는 말들이 가장 많았는데 소득 분위별 지출 구성비를 살펴보면 소득이 높은 5분위와 소득이 낮은 분위 간의 지출 구성에서 큰 차이가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먹거리나 음식류 장을 보는 부분이 식료품, 비주류 음료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데 먹는 것과 관련된 부분은 최소 필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소득이 낮을수록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의아한 점은 음식, 숙박 및 기타 분야입니다. 음식, 숙박은 마트에서 장을 본 게 아닌 외식비, 배달 음식비, 그리고 외부 숙박시설에서 사용한 비용입니다. 또한 기타에는 주류, 담배, 미용 및 시계, 장신구, 가방 등 기타 개인용품, 그리고 보험 등과 관련된 항목인데 이 부분도 소득 상위권과 하위권 모두 합쳐서 약 30% 비중으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4분위의 경우에는 그 밖에도 차량 구입 및 유류비 등이 포함되는 교통 분야의 비중이 오히려 5분위보다 높고 금액 자체도 거의 차이가 없을 만큼 소비가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하게도 소득이 낮을수록 음식, 숙박, 기타 부분의 비중이 5분위 대비 상대적으로 낮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데이터만 보면 힘들다고 하는 분들도 결국 남들이 하는 건 다 하면서 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가정을 기준으로 본다면 음식, 숙박, 기타 비용이 토탈 10%도 되지 않는데 이 두 분야를 합쳐서 25에서 30%에 가까운 지출을 하고 있다는 점이 개인적으로 놀라웠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봐야 할 점이 많은 자녀를 출산했던 지금의 70세 이상 세대들은 그래도 자녀들이 장성한 이후 용돈 등으로 부모의 노후를 어느 정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젊은 자녀 세대는 부모님의 노후 준비를 자녀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 세대 역시 노후 준비를 함에 있어 자녀에게 기댄다는 비중이 60세 이상에서는 5% 이상을 기록하고 있지만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자녀에게 기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오히려 30대 이하 세대들이 노후 준비를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30세 미만에서 25%가 노후 준비를 미리 하고 있다고 밝혔고 그중 개인연금 및 주식 채권의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현재 60세 이상 연령대에서 자산 비중이 부동산의 80% 이상 치우쳐 있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요즘 젊은 세대는 금융자산 쪽으로 집중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노후 준비가 시급한 4050 세대도 역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기사에서는 4050 세대가 현재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생애 주기에서 가장 소득이 높을 시기이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사실상 1분위부터 4분위까지는 미리 자산을 형성하면서 조기 은퇴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늦어도 40세에 연금 투자를 시작해서 60세까지 20년간 투자를 해 나간다면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과 합산할 경우 최소 생계비 이상의 노후 준비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서 가구별 지출 구성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식, 숙박, 기타 분야에서 지출 비중을 조금씩 줄인 비용으로 연금을 통해 미국 ETF 적립식 투자를 시작하면 노후 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4분위 이하는 월 흑자 금액이 14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자산 형성을 통한 조기 은퇴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회 초년생부터 소액으로 준비를 해 나간다면 시간의 복리로 더 여유 있는 준비가 가능합니다. 4분위 이하는 30세부터 60세까지 일을 한다고 마음을 먹고 매월 20만원, 25만원, 30만원씩 30년간 연평균 10% 수익률로 투자를 한다고 백테스트를 해보면 20만원은 4억 5천, 25만원은 5억 7천, 30만원은 6억 8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60세의 나이에 금융자산이 최소 4억 이상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노후가 막막하기보다는 인생 2막을 즐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간혹 30년 후에 짜장면이 한 그릇에 10만원이면 연금 4억이 무슨 소용이냐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4억이 없으면 짜장면 한 그릇을 사 먹기 위해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연금 자산이 0원이든 10억이든 짜장면 가격은 지금보다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고 이 올라간 물가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물가 상승률 이상의 투자 성과를 기록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 연금 자산을 인증하면서 노후 준비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막 소액으로 연금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걸 30년 동안 어떻게 모을지 막막하시겠지만 저 역시 20만원씩 투자를 시작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그러한 분들에게 미약하지만 조금이나마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